제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수입을 조금이라도 채워보려고 구매대행 부업을 시작했는데요. 시작한 지 고작 2주 만에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 증명을 받았고 결국 경찰서와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돈을 벌어보려고 시작한 부업 때문에 말입니다. 믿기시나요? 수입을 늘리려고 시작한 구매대행이 오히려 돈과 시간 그리고 평범했던 일상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유튜브를 보고 구매 대행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상 속에서는 상품만 올리면 매출이 나오고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쉬워 보이는 일이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손실과 법적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본 일입니다.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돌리고 시간만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오르고 돈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큰 오해였습니다. 저 역시 165만원짜리 강의를 결제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텼지만 수익은 거의 나지 않았고 이후에는 660만원짜리 강의를 추가로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더 처참했습니다. 쿠팡 광고 비용을 공격적으로 쓰라는 강의 내용을 듣고 실행한 결과 불과 4개월 만에 제가 잃은 돈은 1,500만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구매 대행을 고민하는 분들이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현실입니다. 제가 비싼 강의를 들으면서도 처음에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돈을 잃고 직접 부딪힌 뒤에야 깨달았던 구매 대행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강의비와 시간 그리고 지금의 일상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판단 기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구매 대행은 왜 생각보다 위험할까요? 제가 처음에 겪었던 것처럼 법적인 문제를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상품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등록하고 판매를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브랜드 이름이나 캐릭터, 상품 이미지, 제품 디자인처럼 다른 사람의 권리가 걸린 상품을 모르고 올렸다가 지식재산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대량 등록 프로그램 강의파리들은 지식재산권 문제가 될 만한 상품을 걸러주는 프로그램 기능이 있다고 말을 하죠. 예를 들어 나이키, 애플, 디즈니처럼 유명 브랜드의 이름이나 캐릭터처럼 확인하기 쉬운 것들은 어느 정도 막아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필터가 모든 문제 상품을 100% 찾아주는 건 아닙니다. 특히 디자인권은 정말 더 어렵습니다. 상품 이름에 특정 브랜드가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모양이나 구조, 생김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판매자가 상품 하나하나를 직접 보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직접 하나씩 모두 확인한다고 해도 모든 디자인권 문제를 완벽하게 걸러내기는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이미 등록된 디자인인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인지 후보자가 사진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품을 올릴 때마다 상표권, 디자인권 하나하나 끝까지 확인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검수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대량으로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 기회를 늘린다는 구매 대행 방식의 장점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빨리 많이 올리자니 법적 위험이 커지고 꼼꼼히 확인하자니 시간과 효율이 무너지는 구조인 거죠. 저 역시 돈을 벌어보겠다고 시작한 부업 때문에 내용 증명을 받고 경찰서와 법정까지 갔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구매 대행은 단순히 상품을 많이 올리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내가 등록한 상품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그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도 판매자인 나 자신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구매 대행은 재고를 미리 사지 않으니까 100만원 이하로도 시작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업보다 안 잘한 거 아니에요? 물론 사업자를 내고 상품 몇 개 올리는 것까지는 적은 돈으로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 비용과 버티는 비용은 전혀 다릅니다. 주문이 늘수록 내가 결제해야 하는 카드값도 엄청나게 커지게 되고 정산이 늦어지면 카드값도 감당해야 됩니다. 결국 현금이 부족하면 카드 한도에 기대거나 사업자 대출을 받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구매 대행은 시작 문턱이 낮아 보일 뿐 수익이 날 때까지 버티는 비용은 적은 사업이 아닙니다. 비단 돈만 문제가 아닙니다. 부업으로 구매 대행을 하면 낮에는 회사 일을 하고 퇴근한 뒤에는 주문 처리와 배송 확인, 상품 등록, 고객 문의까지 답해야 됩니다. 주말에도 쉴 수 없고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더 벌어가지고 여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쉬는 시간만 사라지는 겁니다. 부업이라고 해서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수익을 내려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매 대행에서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건 고객 응대입니다. 해외에서 상품이 오기 때문에 배송이 약 2주 정도 걸리는데 상세 페이지에 배송 기간을 적어둬도 왜 아직도 안 오냐, 환불해달라, 신고하겠다 이런 연락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배송을 직접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객의 항의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강의파리들은 고객 문의 전화는 모두 받으면 스트레스 받고 일을 더 할 수 없으니 문자로만 소통하라고 알려줍니다. 주문이 늘어나면 이런 스트레스도 함께 필연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상품 상태도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였던 상품이 실제로는 품질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가구처럼 파손이 되기 쉬운 물건은 파손이 된 채 도착할 수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2주나 기다렸는데 물건까지 이상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결국 반품과
환불, 항의까지 판매자가 직접 처리해야 됩니다. 그럼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구매 대행은 주문이 들어온 뒤에 물건을 사니까 재고가 쌓일 위험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팔리기 전에 미리 사놓는 재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팔고 난 뒤에 생기는 재고는 있습니다. 바로 반품된 상품입니다. 상품 품질이 좋지 않거나 파손된 상태로 도착하면 고객은 반품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상품을 다시 해외로 보내려면 배송비가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결국 판매자가 물건을 떠안거나 손해를 보고 중고로 처분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물건이 작고 가벼운 거면 그나마 괜찮은데 부피가 크고 무거운 물건은 집에 놓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팔던 제품 중에 가정용 러닝머신이 있었는데 반품이 들어오니까 저희 집 원룸이 완전히 가득 찼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무재고 사업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반품된 상품이 집에 쌓일 수도 있는 겁니다. 구매 대행은 재고를 미리 사지 않는 사업일 뿐 재고 위험이 완전히 없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는 구매 대행을 하는 모든 사람이 실패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충분히 공부하고 조심해서 상품을 고르고 경험을 쌓아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본 성공 사례만 믿고 쉽게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시작 비용은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운영비와 정산 전 결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고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반품과 파손 때문에 결국 상품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고객 항의와 법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작하기 전에 본인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손해가 나도 버틸 수 있는가? 퇴근 후와 주말에 계속 시간을 쓸 수 있는가? 늦게 들어오는 정산금과 반품된 상품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쉽게 답할 수 없다면 급하게 강의부터 결제하거나 사업자부터 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매출 인증보다 중요한 건 내가 잃을 수도 있는 돈과 시간, 그리고 지금의 일상을 지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구매 대행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